네,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이제 공정위는 우리 경제 검찰로 불릴 만큼 이 권한과 권위가 막강한 부처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다른 장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 검증이 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명확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은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된 축소은폐 자료 제출 건인데요. 이제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병적 기록표 37일로 이제 기재되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일만, 국방부 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28일만 연가받았다고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지시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정확한 사실 담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님하고 관련된 이제 위장 전입 의혹 해소 관련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께서 강남구 음마 아파트를 살 때 그때 미국에 이제 예일대 연수를 가시면서 빈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까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목동 현대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 음마 아파트에는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전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장인 장모 우편물은 쌓여도 도둑이 들 염려가 없고 후보자 거만 그렇게 됐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단순히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가족과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됐다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소상한 자료 제출 목록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정태욱 의원 하시죠. 예.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우리 후보자에 대해 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거를 많은 언론들 있는 데서 요청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밝혀드립니다. 위장 전입에 대한 거는 저희 자료 충분히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군복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도착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여러 청문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리 청문회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나 다 했을 때 이번만큼 후보자가 국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후보자 부인 문제는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해도 될 거를 사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혹 제기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진보적 지금 의혹 제기하신 게 다 박근혜 정권에서나 예전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왔던 거에 대한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태욱 의원님. 예, 저도 자료 요청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후보자께서 소득 규모에 비해가 지출 규모가 혹시 작지 않는가 그런 의문하고, 또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각종 통장을 정리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이 2016년도 말에 각종 통장 가지고 있는 내역 현황하고 잔고만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출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또 김영기 의원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후보자께서 올해 3월에 그 민주당 선대위 고위직을 맡으셨는데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통장이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정기적금이 통장 2개, 금융채권 통장 1개, 배우자 명의 정기적금 통장 1개, 정기예탁금 통장 2개, 저축예금 통장 1개. 이게 올 2월에 이렇게 많은 통장이 새로 개설됐으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무엇인가를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6년 말 통장 개설 현황하고 최근에 폐쇄한 통장 현황과 잔고만이라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들께서도 저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달라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제가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뭐 온갖 돈이 왔다 갔다 하는까지 필요 없더라도 이 자료만은 꼭 좀 제출해 주시라. 이건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후보자께서 공직자가 되시면 매년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안 내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거는 뭐 오후까지 갈 것도 없고 본인만 이야기하시면은 바로 한 30분 내에 그 확인 가능한 거니까 자료를 꼭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할 분들이 많으십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의사진행 발언만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김선동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 마지막으로 하는 거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서울 도봉 을구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통상 이제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늘 그 여당에서는 자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검증할 거리가 많은데 자료 제출의 양이나 속도에 있어서 늘 저희들이 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야당을 오래 하신 또 지금의 여당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원 의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그 자료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도 우선 자료상에 그 개인 신생아 관련된 그런 그 자료인데 아파트 구매 자금의 규모나 출처 이런 거 등속으로 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그 실의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 자료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서면 답변서에 있어서도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신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가 되는데, 우선 제가 예에 한 2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7조 원으로 상향할 것이냐 5조 이하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위가 마련한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게 그 자료를 요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확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증인 신청을 좀 했는데 자제분의 그런 특혜 취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원래 5개월 동안 근무 기간인데 방학 기간 2개월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이한 부분을 제가 규명을 하려고 제가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야당에서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좋다. 그 대신 우리한테 충분한 소명을 와서 비공식적으로 해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것이 소명이 되면 안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은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난조 후보자에게 직접 여쭈어 보시죠. 예. 아니 그 증인이 여쭈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간사들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상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병두 의원님. 예, 청문회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 말 그 자체에서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듯이 우선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을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문회는 청문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문회라고 할까요?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정책을 청취할 기회에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때나 여당 때나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일표 의원님하고 저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총리 인사청문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쌓아온 일생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가족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배석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까지 실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을 중심으로 이틀을 하고 또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하루를 빌려서 하자 한 3일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합의했던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의 정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가 돼야지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정홍원 총리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료 열람을 했습니다. 소회의실에 가서. 근데 지금처럼 아들 청문회인지 딸 청문회인지 장인 청문회인지 장모 청문회인지 모르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정책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내니 게이트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채용한 경력이 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기에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외의 어떤 행동까지 다 번져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정책 청문회로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표명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회의를 이 청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것도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또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관영 의원 하시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1분씩만 그러면 드릴 테니까 그 김관영 의원 하시고 전해철 의원 하시고 김한표 의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4년 예일 월드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파견 신청 동의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본인은 2004년 예일 월드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2004년 1월에 관련 서류를 예일 대학에 접수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소위 스폰서 중 하나의 추천을 받아야만 될 뿐만 아니라 3명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천인 3명 중에서 지금 정운찬, 장하성 2명만 밝히고 있고요. 본인이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기업 CEO가 누군지를 밝혀달라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 네, 후보자께서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님.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새로운 정부의 첫 청문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많은 의혹 제기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거의 근거가 없는 카더라시고 말하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자료 제출도 제가 보기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질의를 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하고 미흡했을 때 자료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엄청난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자료 제출에 한정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주시고 아닌 것은 좀 청문회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님. 그럼 김한표 의원 하시고 1분만 드릴게요. 근데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없이 진행합니다.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사라고 통칭되어지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미흡하다 혹은 또 더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운계약 양도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목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매도 계약서라든지 양도세 납부 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또 청담동 한신 오페라 구입자금 조달 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속 시원하게 자 이건 이렇다라고 할 정도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국민들께서 아 그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제출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한다든지 해버리면 또 다른 무거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주지 못해온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12시까지 이 청문회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주셔야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팀의 의혹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서로 좋지 않겠어요? 자, 김한표 의원님 방송 중인데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들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주시고 제출할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이동 의원님. 네. 네. 네, 그래요. 방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요구 추가. 후보자님하고 관련된 이제 위장 전입 의혹 해소 관련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께서 강남구 음마 아파트를 살 때, 그때 미국에 이제 예일대 연수를 가시면서 빈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까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목동 현대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 음마 아파트에는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전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장인 장모 우편물은 쌓여도 도둑이 들 염려가 없고 후보자 거만 그렇게 됐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단순히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가족과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됐다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소상한 자료 제출 목록은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 제출해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정태욱 의원 하시죠. 예.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예탁금 통장 2개, 저축예금 통장 1개, 이게 올 2월에 이렇게 많은 통장이 새로 개설됐으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무엇인가를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6년 말 통장 개설 현황하고 최근에 폐쇄한 통장 현황과 잔고만이라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들께서도 저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달라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제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온갖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까지 필요 없더라도 이 자료만은 꼭 좀 제출해 주시라.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후보자께서 공직자가 되시면 매년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안 내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거는 오후까지 갈 것도 없고 본인만 이야기하시면은 바로 한 30분 내에 확인 가능한 거니까 자료를 꼭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할 분들이 많으십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의사진행 발언만 하기로 명확하게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태욱 의원님. 예, 저도 자료 요청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후보자께서 그 소득 규모에 비해가 지출 규모가 혹시 작지 않는가 그런 의문하고 또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그 각종 통장을 정리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뭐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이 2016년도 말에 그 각종 통장 가지고 있는 내역 현황하고 그 잔고만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출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또 김영기 의원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후보자께서 올해 3월에 그 민주당 선대위 고위직을 맡으셨는데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통장이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정기적금이 통장 2개, 금융채권 통장 1개, 배우자 명의 정기적금 통장 1개, 네,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이제 공정위는 우리 경제 검찰로 불릴 만큼 이 권한과 권위가 막강한 부처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다른 장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저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 검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은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된 축소은폐 자료 제출 건인데요. 예, 이제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병적 기록표 37일로 이제 기재되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일만 국방부 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28일만 연가받았다고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지시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정확한 사실 담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에 대해 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거를 많은 언론들 있는 데서 요청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밝혀드립니다. 위장 전입에 대한 거는 저희 자료 충분히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군복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도착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여러 청문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리 청문회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나 다 했을 때 이번만큼 후보자가 그 국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후보자 부인 문제는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해도 될 거를 사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혹 제기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진보적 지금 의혹 제기하신 게 다 박근혜 정권에서나 예전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왔던 거에 대한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을 진행해 주실 것을